일단 뭐 두 자리 기수 모임을 총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남강의 어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준 그 제자이자 후배인 류현명 동문이 이제 지난번부터 한번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쾌히 작은 도움이라도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동문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우리 류현명 동문이 워낙 열심히 활동을 해줬는데, 3기 동기회를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3기 동기회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저는 3기 동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총동문회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3기 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중심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기 동기가 이제 지금 현재 연 2번 정도는 전체 모임을 갖고 있고, 동기 모임 하게 되면 한 40에서 6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동기회 내에 산악회도 있고, 동기 후원회도 있고, 골프회도 있고, 또 반창회가 풀뿌리 조직으로 있고, 또 뭐 공식 기구는 아닌데 동기회, 우리 동기회 산하에 있는 조직은 아닌데 청소회라는 또 조직이 또 별도로 약간의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동기회 카페입니다. 캡처를 했는데, 저기 보면 회원이 대충 뭐 174명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요즘에는 별로 안 쓰죠, 여기를. 밴드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밴드에는 언제든지 보고 싶은 자료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보이니까, 밴드에도 뭐 순간순간 사연들이 올라가지만 동기회 카페를 통해서 중요한 데이터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집적을 해 놓고 있어요. 동기회가 아마 이렇게 아까 8기도 홈커밍데이라는 행사가 동기회의 어떤 발전의 어떤 시금석이 됐다라고 말했듯이, 3기 동기회도 아마 이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면서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회 2회가 안 했던 홈커밍데이 행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고, 이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동기회장이었던 유석근 동문이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본부로 해가지고 수시로 그 준비위원들이 만났는데, 준비위원들을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라서 준비위원들을 학급 대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급 대표들이 그 사무실에 시간을 정해놓고 만났죠. 주로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만났죠. 저 같은 경우도 빠짐없이 참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여의도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또 여의도에 접근하기가 그래도 좀 나았죠. 이쪽에 제가 근무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가서 반별로 연락 상황, 어디까지 몇 명이나 지금 현재 확대됐는지, 그리고 반창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창회를 계속 조직을 했고, 반창회가 이제 반별로 진행이 되면서 숫자가 점점 늘어났고, 그러는 중간에 이제 동기회 전체 모임을 한 번씩 때렸어요. 그래서 저기 안양의 그 청계사 입구 쪽에 그 한마음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족구하면서 바베큐 하고 한 60여 명 모여서 그렇게 이제 잔치를 벌리고, 그래서 이제 만난 친구들이 힘을 좀 받으면서 진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홈커밍데이 선포식도 하고, 선포식 한 이후에도 반별 대표자들은 꾸준히 만났어요. 꾸준히 만나서 진행 상황 점검하고, 반창회를 아직 못한 바는 계속 반창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서로 힘주고,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위기가 한번 왔죠. 준비위원장인 유석근 동문이 나 이제 홍콩대회 못하겠다고, 그만 하지 말자고 선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했던 일들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문제인데 일단 준비위원들이 30만 원인가를 우선 내놓고 그걸 이제 노잣돈으로 시작해서 확산해 나가자 했는데, 뭔가 이렇게 말들은 많은데 제대로 앞걸음으로 앞에 나가는 걸음새를 못 느껴오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10월 달에 야, 우리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준비원들이 다 벙찐 거예요.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본인의 감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계획했던 만큼 진척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이제 상당히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다시 힘 추스리고 홍콩데이를 했죠. 그리고 이제 홍콩데이를 준비하면서 돈의 부담을 가능한 한 느끼지 않게 노력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모은 돈이 얼마 없어요. 팔기는 뭐 1억을 이상 모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은 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그때 아마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못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돈 남겨서 한 300만 원은 우리 동기회 발전을 위한 노잣돈으로 300만 원을 남겨뒀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장학금을 학교에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랬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학교에다 주면 안 된다. 이건 학교에다 줄 게 아니라 동문회에다 줘야 된다라고 틀어놨어요. 그 동문회에다가 장학금을 전달했죠. 그때 이제 동문회에 장학금을 줘야 된다라고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난강고등학교는 지금도 학교 법인에서 동문회 존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동문회가 1년에 지금 장학금 몇 푼씩 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학교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비슷한 시기에 그때 이제 홍콩데이 준비하던 뭐 그 정도 시기에 아마 그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용산고등학교에서 이제 동문회보가 이제 A4 사이즈의 책자로 계속 발행이 됩니다. 그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용산고등학교에서 10억 모금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최소한 저 정도는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이미 생각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학교에다 주면은 휙딱 써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홍커밍데이가 매번 반복될 때마다 홍콩데이 하는 동문들이 장학금 형식으로 동문회에 돈을 쌓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학교에 주지 말고 동문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됐어요. 그 홍콩데이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왔던 친구들이 한 180명 정도가 모였어요. 아마 그 정도 인원이 모였던 동문 그 홍콩데이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때 우리가 12반이었는데 720명에서 180명, 200명 가까이 모았으니까 대단히 많이 모인 거죠. 그리고 너무 즐거웠고, 그렇게 시작된 동기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뒤풀이를 가졌죠. 다음에 뒤풀이 가졌을 때 또 상당히 왁자지껄하게 그날의 감동을 다시 새기면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모임들이, 소모임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없던 모임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동기회가 한 번도 동기회 내에서 뭐 크게 굵직하게 어떤 조직과 조직이 대립하거나 어떤 그룹화된 사람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최근에, 작년에 산악회와 골프회, 그 다음에 우리 동기회 간에 뭔가 이렇게
동기회 규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대립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동기회가 활성화됐고 동기회비를 걷기 시작한 게 재작년부터 걷었어요. 그 전까지는 동기회비 없었어요. 동기회에 모인다 그러면 쪽지 띄우고 회비 3만 원 그걸로 운영했고, 때로는 이제 뭐 누가 찬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씩 돈은 있었지만, 여윳돈은 있었지만 재작년부터 동기회비를 연회비로 내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뭐 3월 3일 현재 보니까 48명이 납부했다라고 이제 공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난 4월에는 이제 동기회 전체 모임을 38명이 모여서 정기 모임을 했어요. 바로 이어서 11일 날 산악회하고 골프회 연합으로 이제 트레킹을 하자. 요거는 이제 작년 말에 있었던 약간의 충돌, 앙금 이런 것들을 다 털자라고 해서 이제 동기회가 이 산악회하고 골프회 연합 트레킹을 같이 주선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7명이 청남대에 가서 청남대 트레킹하고 띠풀이하고 뭐 부인들까지 포함하면 64명이 참가했었고, 현재 재정, 동기회 재정 840여만 원이 남아 있어서 얼마 안 되죠. 약소하죠. 그런 걸로 현재 운영이 되는데, 이 동기회 소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3기 동기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뿌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창회죠. 반창회가 이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반창회는 한 6개 정도만 진행되고 있어요. 12반 중에서. 그래서 이제 1회 정도는 은사님 1년에 한 번은 이제 은사님 모시고 우정 확인하고, 대개는 이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반창회를 하는데, 지금 이제 동기회가 아직까지 지금 수용을 안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동기회 운영위원회를 반 대표자로 구성하자라고 난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동기회 운영위원회를 반 대표자들로 구성을 안 하고 있어요. 반 대표자들로 동기회 운영위원회 구성이 돼야 안 되는 반이든 되는 반이든 만나서 동기회의 필요성들을, 그 반창회의 필요성들을 계속 확인하고, 다만 몇 명씩이라도 계속적으로 모일 텐데, 지금 몇 개 반은 지금 수년째 반창회가 안 돼가지고 다른 반 반창회 할 때 침만 꼴깍꼴깍 삼키면서 부러운 눈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반창회를 우리 이제 3학년 8반 반창회는 3달에 한 번씩 합니다. 주로 이제 하는 곳이 사당역 옆에 담양 죽순 추어탕집에서 하는데, 거기에 별실이 있어요. 별실이 한 20명 들어갈 수 있는 별실인데, 한 10명 모일 때도 별실 미리 예약만 하면 별실을 딱 줘서 우리끼리 반창회할 땐 최고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나와서 또 호프집 가가지고 한 잔 더 하고, 그래서 아마 한 20명 정도의 규모로 모인다면 가장 강력히 추천하는 장소가 그 담양 죽순 추어탕집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별실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뭐 비용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어디서 만났냐면 인도권 쪽에서 만났었어요, 반창회를. 그러다 보니까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부담도 되고 또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좀 더 편한 데 없을까 하다 보니까 안양 쪽에서 오고, 뭐 수원 쪽에서 오고, 또 그 다음에 분당 쪽에서 오고, 뭐 어디서 하여튼 교통팔달이잖아요, 사당이.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사당역까지 오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래서 반창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게 동기회 발전의 관건이다. 그래서 홈커밍데이를 준비할 때 3기처럼 하게 되면 실패는 안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창회를 중심으로 두고 반창회를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두고, 그 각 반에 명부 놓고, 그 반에서 연결이 안 되는데 또 다른 반에서 또 친구들이 또 연락처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반창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나는 동기회 활성화의 가장 근간이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그때 3기 홈커밍데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반창회 조직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이제 반창회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후에 만들어진 게 산악회인데요. 아마 나이가 한 50쯤 넘어가게 되면 다 이제 남은 게 건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산에 다 몰려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아직까지 산에 잘 안 갑니다. 절실하지 않죠, 지금, 그죠? 산에 갈 만큼.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사회활동 좀 하고 50 넘어가서 이제 뭐 사오정 되고 뭐 그러면 시간도 남고 이제 뭐 이거 늙어맞게 쓰러지는 친구들 한두 명씩 나오다 보면 이 산으로 모이겠어요. 그러니까는 동기회 내에 여러 소모임들이 있는데 산악회가 제일 번성해요. 산악회가. 그 동기회비를 아까 우리 3기 동기회는 뭐 38명인가가 이렇게 냈다 그러는데 산악회는 68명이 회비를 냈어요. 동기회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산악회가 배팅하면 동기회의 NT그룹으로 되면 동기회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작년 말에 산악회가 이제 자꾸 이제 딴지 걸고 동기회 규약에 대해서 야 이건 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자꾸 딴지하니까 동기회장이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산악회가 아마 50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날 거고 분명히 자기 동기 누군가는 산 타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3기 산악회에는 내노라는 산악인들이 한 3명쯤 됩니다. 그 3명이 산악회를 끌고 가고 있고 그 밑에도 또 쟁쟁한 산악인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악회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걱정 안 하고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총동문 산악회의 운영위원을 먼저 했거든요. 동기 산악회 가기 전에. 그랬더니 동기 산악회가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총동문 산악회 운영위원 한다 그러는데 우리 동기 산악회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총동문 산악회가 잘 되나 봐라.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나서 이제 총동문 산악회 운영위원장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친구들 참여시켜야 되니까 이제 동기 산악회 나갔어요. 근데 완전 저질 체력이죠.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늘 맨 뒤에 지쳐서 쫓아다니는데 산을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 친구는 제일 뒤에서 받쳐주면서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가라고. 그리고 중간에 가서 한 번씩 합류하고 또 출발하고. 그래서 우리 동기들하고 산행을 하게 되면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초짜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산악회에서 그 산악대장들을 배치를 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저 같은 저질 체력이 지금은 중간 체력 정도 올라갔어요. 산을 계속 가니까. 진짜 좋아서 올해 11월 달에 이제 100회 정기 산행을 합니다.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동안. 한 달도. 100번 동안. 7월 달 장마가 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해서 딱 한 번은 회장 혼자 산행을 했대요. 회장 혼자. 빗속에. 그것 때문에 안 끊어진 거예요. 혼자서. 어떤 때는 2명이 산행을 하고. 그래서 100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달에 100회 맞이 특집이 진행되니까 우리 후배님들도 좀 많이 오셔서 그 100회 기념을 좀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가장 큰 행사는 시산제죠. 3월에 시산제 하고 저도 산에 가기 전에는 시산제 하면은 이건 뭐 전문 산악인이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산제라는 게 산에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모이는 게 시산제더라고요. 시산제 열고 1년에 2번 정도 원정 산행하고 원정 산행할 때는 특별히 부인들을 좀 많이 데려갈 수 있는 코스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같이 포함시켜요. 작년에는 래프팅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산행하고 래프팅하고 그리고 마누라들이 엄청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3기 산악회가 얼마 전 한 재작년까지는 우리 동문이 아닌 여성들이 몇 명 포함되어 있었어요. 남강 3이라고 하는 초기 우리 동기 산악회를 끌고 갈 때 거기에 이제 우연히 합류한 여성 3명이 우리 동기 산악회에 오면 상차림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면서 계속 따라다녔던 3명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을 털어내고
우리 동기의 부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건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부인들이 그 여성들 때문에 참여가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갖고 결국은 몇몇 산악동문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여인들을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동기의 부인들이 이제 합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이 함께하는 산악회로 뭐 한 달에 산행할 때마다 꼭 최소한 한두 팀은 부인이 따라옵니다. 많이 갈 때는 한 6명 정도가 부인이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나면 결국은 마누라한테 잘해야 모든 게 다 허락이 되니까 부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놨고, 자산이 한 650여만 원 모여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특히 요것 때문에 커지고 있습니다. 동기회에도 이런 게 없는데, 이 산악회에서는 애경사가 끝나고 나면 산악회 후원금이, 애경사를 치른 동문이 후원금이 들어와요. 동기회에도 안 내고 산악회로 옵니다. 그래서 산악회가 재정이 아주 탄탄해지고 있어요. 또 재미있어요, 가보면. 항상 산에 오는 member들이 계속 바뀌는데도 늘 보면 한 30명 정도는 늘 산에 가고 있어요.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해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 자리가 잡힌 거죠. 남강삼이라는 이제 산악회 카페도 있고, 요즘엔 이거보다도 역시 밴드로 실시간으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프 모임입니다. 골프 모임도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은 이제 여유가 있고 하니까, 저같이 이제 뭐 꼰대들은 뭐 여유도 없으니까 한 번도 못 가지만, 오늘도 24명이 참가해가지고 용산에서 뭐 터닝포인트라는 골프장에서 지금 라운딩을 하고 있었다고 아까 통화를 했어요. 제가 골프 모임 안 가니까 골프 모임 현황을 알아보려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전화했지. 얼마나 자주 모여? 최근에 라운딩 어디서 해?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명이 나왔는데 그때 24명이 왔대. 야, 많이 모인다. 그 정도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24명이 뭐 팀 짜가지고 움직일래 봐요. 쉽지 않은 거지.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골프 모임도 잘 되고 있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정보 좀 얻으려고 그랬더니 전임 회장이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질문에. 그 응답을 못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진도를 더 못 나갔어요. 전임 회장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회장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동기후원회는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뭐 후원회를 만들자고도 안 했어요. 그냥 야, 우리 좀 어려운 친구 있는데 돈 조금씩 모아서 진짜 몇몇 친구가 우리 돈 조금씩 모아두면 뭔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 규약 정비하면서 이제 동기후원회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쓰고 동기회장이 책임지는 걸로 안으로 포함시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공식 조직이 됐는데, 작년 말까지는 비공식으로 그냥 아름아름 돈을 모으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585만 원을 어려운 친구들한테 지원을 했었고, 현재 한 680여만 원 남아 있는데, 아마 이제 좀 재정이 조금 많이 후원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동기회장이 동기회가 이걸 가지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의 규모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올라온 6월 말의 장고입니다. 그래서 동기 조직은 발전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반창회,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아마 콩콩데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산으로 많이 갈 거예요. 실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쯤에. 그래서 이제 산악회를 하나 만들어내고, 아마 산악회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지금 8기가 산에도 잘 가죠. 네, 산에도 잘 가. 왜? 나이가 들었거든요, 이제. 건강 챙겨야 되거든요. 아마 가면 갈수록 아마 산악회가 중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챙겨야 되는 게 건강이니까. 그리고 이제 8기는 번개 모임 자주 한다 그러는데, 3기들은 번개는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모임인데, 일단 산악회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산으로 많이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죠? 우리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주 토요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토요일이니까 무조건 그때는 그게 박혀 있죠. 저는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못 갔는데, 이번 달에 못 가면 빚을 진 것 같아서 다음 달에 꼭 가야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산악회가 아마 활성화되는 거, 동기후원회를 만들 수 있다면 동기후원회를 만들어서 좀 어려운 친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서서히. 주로 이제 건강상의 어려움 때문에 돕게 되는데, 총동문회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총동문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예 고민도 안 해요. 5기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잘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총동문회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총동문회가 왜 필요하냐? 총동문회가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중심 역할을. 저는 총동문회가 필요한 이유를 각 개인의 발전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동문회라면 별로 매력 없어요. 동문회가 지금 못 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동문들 각자한테 필요한 일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문회가 안 커요. 가면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전교조 활동 오래 하면서, 전교조 활동 올해 2000년까지 전교조 조직에서 그냥 소위 군대로 말하면 소총수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관악동작의 회장 맡은 게 소총수로서 이제 중대장까지 한 거잖아요. 그럼 난 꿈을 이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직 내려놓고 또 계획했던 꿈을 이루려고 이제 나왔죠. 계속 더 높은 보직을 가지러 가자라고 제안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이미 소총수로서 꿈은 다 됐고 난 전역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대안학교라는 꿈을 꾸느라고 일단 전교조의 일선 활동을 멈추고 대안학교의 꿈을 가지고 바깥을 이제 얼쩡얼쩡거리던 그런 시기가 이제 2001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다 2002년쯤에 아마 저기 관악동작지에 나갔던 게 그쯤이었을 것 같아. 갔는데 이제 그때 회장했던, 지금 안동에서 농사 짓고 있는 김식현 선배가 너무 인간적으로 맞아주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에 독대를 하면서 술을 먹이면서 처음 나간 날. 그래서 물렸어요. 그래서 야, 이건 보통 조직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조직이라야 사람을 남기는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총동문 산악회에 저 시흥시에서 산행으로는 10기 동문이 있어요. 그 동문이 처음 산악회 나왔을 때 제가 계속 옆에서 그날 말을 걸고 막걸리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를 못 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성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동문회가 동문들의 발전에 기여를 해줘야 된다.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동문들한테 돈을 못 끌어낸다. 우리 동기회 모임 있지만 총동문회에 회비를 CMS로 계좌 이체하는 동기들 많지 않아요. 지금 총동문회 CMS로 회비 들어오는 상황 보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제가 이제 동문회 조직위원장 하면서 CMS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달에 3,000원씩 내주는 동문들이 1,000명만 있으면 동문회 사무실은 저절로 굴러간다. 300만 원만 있으면 동문회 사무실 지키는 상근 직원 월급 주고 사무실 관리 해나갈 수 있거든요. 3,000원씩 1,000명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CMS로 들어오는 동문이 100명이 안 되거든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동기회에 가서 CMS 내놓으면 안 가져가요. 우리 동문, 총동문회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 왜 그런가?
근데 그게 3기뿐이겠어요? 다 그러지. 대부분 다 그래. 정서가. 왜? 총동문회가 뭘 해줬는데, 우리 그때 관악동작지에 있을 때 김식현 선배가 회장일 때 그랬어요. 총동문회가 뭐 해줬는데 우리한테 50만 원 내놓으래. 왜 우리 관악동작이 50만 원을 분담해야 돼? 총동문 행사에? 뭐 해줬다고? 너네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당연히 해준 게 없어요. 해준 게. 그래서 저는 총동문회는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조직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동문회장이 낸 돈이든 어쨌든 간에 지회 조직이나 또는 기수 조직에 1년에 한 번은 찾아가서 돈 10만 원은 주고 나와야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니네 기수, 니네 지회에 관심 있다. 잘 해라. 그래야 그 관심들이 그 안에서 총동문회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조직적으로 결정이 안 됩니다. 총동문회가 지금 예산을 제대로 못 써요. 돈이 없으니까 동문회장이 낸 돈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동문회 임원들이 낸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 14대 후반으로 가면서 임원들이 낸 돈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동문회 상근 직원도 중간에 둘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둘 수가 없었죠. 그 돈이 없는데 그 12대 서정훈 회장이 동문회장 할 때는 그 잘 됐어요. 서정훈 회장이 돈을 일단 꼬라 박아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사람들 만나러.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12대 때는 소식지도 5번 나왔고 동문회 보러. 근데 13대 가서 아무것도 안 됐어요. 동문회도 한 번 못 나왔고. 저도 조직위원장 일 안 했죠. 왜냐하면 동문회장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도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교조 조직에서 민주적인 활동에 이골이 나 있었기 때문에 민주적인 조직이 아니면 내가 거기 가서 시간 투자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2대에는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돌아가면서 민주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신용을 했어요. 가끔씩 회장이 표결하자 그래서 자기도 표수에 집어넣고 강력하게 다수가 목소리 높이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일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생각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운영위원회를 움직여가면서 회의 구조를 가지고 갔었죠. 근데 14대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12대, 13대, 14대. 그렇죠. 12대, 13대가 서정훈, 그 14대가 이제 우리 김순정 회장 시기였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김순정 회장 때 마지막에 또 사무총장으로 등극을 했잖아요. 우리 동기가 묻더라고요. 야, 네가 인마 거기 왜 들어가 있냐? 어? 후배 기수 밑에. 네 의도가 뭔데? 진짜로 알고 싶다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난 릴리프야. 나는 김순정 회장의 임기를 마감할 수 있도록 내가 가 있으면 흔드는 놈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임기를 마칠 것 같으니까 내가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심인지 아닌지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그걸 진심으로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저는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동문을 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정훈 회장이 12대 마치고 13대 회장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사업 제안을 했어요. 회장이 13대 다시 연임하는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동문을 위한 전화를 개설하십시오. 그래서 하루는 세무 상담해주고 하루는 건강 상담해주고 하루는 법률 상담해주고 하루는 교육 상담해주고 하루는 재무 상담해주라. 요일별로 2시간씩만 개설해라. 그러면 동문회는 전화만 하나 놓으면 된다. 전화 유지하는데 한 달에 돈 10,000원이면 될 거다. 나머지는 봉사할 동문들이 있다 해서 내가 다 컨택을 해서 법률 상담, 재무 상담 다 하겠다 그랬어요. 교육 상담 내가 하겠다 그랬어. 근데 실현이 안 됐어요. 안타까워요. 그게 실현되면
진짜 무지랭이처럼 사는 동문들이 고민할 때 도움 줄 수 있거든요. 동문회가 도움 준다는 걸 알고 나면 달라져요. 동문을 위한 일을 하잖아요. 동문 사업을. 근데 그 사업 안 하더라고. 결국 못했어요. 지금 13대도 못했죠. 나는 이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봉사할 만한 동문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6기부터 해서 한 15기, 20기 가는 동안에 출중한 동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난강 동문이 안 되는 이유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맨날 뭐 인물 같지도 않은 놈들의 동창회장이라고 나와 있으니 누가 동문회에 관심을 갖겠어? 라는 농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똘똘하고 제대로 사회의 리더로 사는 친구들이 동문회에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동문회가 제대로 못 굴러간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나옵니다. 동문을 위한 사업을 해야죠. 제가 또 하나 제안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제 머릿속에서 끝나고 말았죠. 동문 기업 박람회를 하자 그랬어요. 남강고등학교 운동장에다가. 그랬더니 그때 이규원 동문이 뭐라 그랬냐면 저기 대기업에서 한 20업체만 참여하면 성공합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문기업 중에서도 좀 큰 기업들이 20명만 참여하면 된다. 그리고 두 돈은 관악구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관악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래서 동문기업들을 모셔놓고 기업박람회를 하고 관악에 사는 주민들이 가서 저렴한 가격에 제품 구매하고 동문들이 가서 제품 구매하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한 수익은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가져오고 하면은 윈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업도 못했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혹시 생산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요식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런 학원 사업도 부스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동문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좀 알리고 그러고서 좀 그러면 동문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안 만들었죠. 그래서 동문을 위한 사업을 없으니까 재정이 빈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도 없어요. 운영에 체계적으로 운영 못해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앞으로 동문회가 좀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긴급한 과제는 요거죠. 두 자릿수 동문회가 활성이 안 된다는 거. 당장 올해 이제 10개는 이제 홈커뮤니티 앞두고 지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죠? 지금이 몇 월입니까? 7월인데 이제 뭔가 모인다는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돼요. 걱정이죠. 11기는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11기 모여요 지금? 어떻게 11기 우리 후보님 11기 어떻게 모이고 있습니까 지금? 11기가 반창회나 어떤 모임들이 좀 있는지. 잘 안 모여. 예. 빨리 지금부터 11기는 어쩌면 올해부터 반창회 반대표들을 뽑아내고 저는 고등학교 때 반장이 아니었어요. 우리 반 반장은 졸업하고 지금까지 얼굴 본 친구가 없어요. 외국으로 떴는지 어쩐지 고려대학교 화학학원과인가를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과였는데 그리고 사라졌어요. 동문회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줄반장에다가 반 대표하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11기는 어쩌면 반 대표들을 빨리 세우고 반창회를 반대표끼리 모여서 반창회 할 수 있는 반은 빨리 반창회 시작해서 인원을 늘리자라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내년 말에 200명 정도 모일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12기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훌륭한 인물들은 참 많은데 장경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많은데 13기는 그래도 위원명 동문 때문에 뭔가 이제 활기 있게 움직여지고 있고 16기 활발하죠. 15기 별로 안 움직이죠. 15기 활발합니까? 안 되죠. 예, 14기도 별로 밑으로. 예.
그래서 이 두 자릿수 동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은 이거 총동문회가 역량을 집중해 줘야 돼요. 총동문회가 두 자릿수 활성화에 집중해 줘야 돼요. 근데 그리고 요거의 관건이죠. 이제 막 졸업하는 애들, 얘네들은 그냥 저인망이거든요. 명단 다 가지고 있고요, 연락처 다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저인망 다 놓쳐요. 예? 얘네들은 그냥 가지고 저절로 조직될 수 있는데, 선배들이 비리비리하니까 얘네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지나가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아무 데도 안 보여요.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 도장 한번 만들어주고 졸업시키면 어디로 갔나 도장 가지고 다 흩어지는데 몰라요. 관리가 안 돼. 오, 이거는 이게 왔다 하거든요, 이거는. 응? 근데 이제 이 졸업하는 동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지금. 해놓은 게 없으니까. 걔네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얘를 가지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얘네들을. 응? 그래서 정 안 되면 거기에 동기회라도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되거든요, 얘네들은. 얘는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모일 거고. 동기회 전체 모임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일정한 지원만 해주면 진짜 잘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동문회가 잘 되려면 총동문회에서 인물도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박영구 동문이 빨리 의회에 진출해서 도움 줘야 되는데, 의회에 진출한다고 도움 주는 건 아니더라는 것도 경험했어요. 정치에 가 있다고 그래서, 정치권에 있다고 그래서 도움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우리 동문회에 뿌리 박은 동문이 의회에 나가든 정부 때 일을 하든 가야 동문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동문회에 이렇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동문들이 정계에 나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동문회가 큰 도움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박완규 동문을 우리 동문회에서 자꾸 이렇게 굴려야 돼요. 그러고서 의회에 진출을 시켜야 동문회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이제 그 심우건 동문이 고생 진짜 많았어요. 고생 많았고 욕도 많이 먹었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누구보다 친한 친구니까 너무 잘 알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8반 반창이기도 하고. 근데 어려울 때 늘 전화하면 쏜살같이 달려오는 친구였는데, 온갖 루머들도 많고 악소문도 많아요. 근데 그 친구는 동문회에서 진짜 돈 받아간 일 없습니다. 자기 시간 투자해서 조금 너무 철저하게 정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오해도 받곤 했는데, 동문회 명부가 일단 동문회, 아는 동문, 확실한 동문이 어떤 목적으로, 명확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 외에는 유출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동문 정보 관리하려고 애를 썼고, 그나마 없는 살림에 직원도 없는 때도 사무실 지키면서 잘해왔는데, 그런 동문이 또 집사죠, 집사. 집사 역할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동문이 과연 또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줬고, 그런 동문으로 인해서 끊이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기회와 총동문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 감정이고, 좀 실은 뛰어야 될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야죠, 그죠? 뛰어야 될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명기 후배님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나치게 내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그건 아니고, 언제든지 뭐가 필요할 때 먼저 나서서 이렇게 앞가림 뛰어나가는. 그래서 나는 전명기 동문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후배들한테 얘기할 줄 알았으면 나는 전명기 동문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모든 게 워낙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또 일이 되게끔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총동문회 홍보위원장을 또 우리
전민기 동문이 맡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됩니다. 다시 부활하는 동문회가 될 것 같고, 예, 앞으로 저는 이제 멀리 떨어져가지고 오는데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태릉중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집에 잠깐 차 갖다 놓고 다시 대중교통으로 올라니까 그래 차 가지고 가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소주 한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멀리 왔는데 또 불금인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집에도 일찍 들어간 날이 하루도 없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다행스럽게 이제 그래도 제 신상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교리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 성당에.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손붙잡고 지금 이제 일요일 아침 9시 반에 가서 교리 공부하고 11시 미사 보고 그 돌아오는데 집사람이 굉장히 제안했던 거거든요. 계속. 근데 그걸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바깥 활동하는데 집에 들어가 보면 행복한 얼굴로 맞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수요일은 부부의 날로 정해놨어요. 부부의 날로 정해놓고 여한 일이 없으면 하여튼 그걸 우선으로 해놓고 나머지 스케줄 잡는다. 근데 이번 주는 공교롭게 부부의 날을 못 지켰죠. 또 집사람이 또 양해를 해줘서 어쨌든 가정이 행복해야 만사가 다 풀리는 거고요. 또 동문회는 내가 발전해야 동문회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나의 발전을 먼저 일궈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옆에 있는 동문들이 같이 힘받아서 나가야지. 그래서 나는 동문들 사이의 정보 교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될 수 있으면 동문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도움 줘야 된다. 물론 아주 등치는 동문만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등치는 동문은 막 소문을 내야 돼요. 완전히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야 돼요. 동문들한테 못 접근하게. 근데 우리 동교회에서는 그렇게 악의적인 피해를 주는 우리 삼기 동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제 사들 만나는 거고.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는데 잠깐이나마 질의응답이라도 그 동문 계시면 뭐 질문 있겠어요? 그죠? 빨리 나가서 소주 한잔 할 마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그 동문회 선배님들을 계속 그동안 봐왔는데 오늘 같은 자리는 사실 처음이었고요. 더군다나 형님들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굉장히 질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사람이. 야,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자리였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형님들의 동기회에 대한 노하우들이 이게 전수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적었는데 너무나 소중한 그런 지혜가 담겨 있고 또 형님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이런 자리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영상으로 잘 남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예전에 이제 서정훈 동문이 이제 12대 회장 되고 나서 처음에 6월 달에 동문회 워크숍을 했었어요. 동문회 워크숍을 했는데 1박 2일로 그때는 상당히 북한강 말고 그 이전에 저쪽에 임원 워크숍 청소년 수련관 거기 갔을 때는 그래도 이제 동문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했고 거기서 얘기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다 공허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왜냐하면 서로 책임을 안 져주고 있었어요. 안타까웠지. 그게 이제 문제. 일단 뭔가 이렇게 말이 나오면 책임을 져줘야 돼요.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장학재단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장학재단.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김성국 동문이 거기서 그 맡은 직책이 장학재단에 그 회장은 아니고 위원장은 아니고 아마 그 조직위원장인가로 이렇게 됐었고
제가 이제 사무처장 정도의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죠. 동문 난강고등학교 장학에서 장학재단 만든다는데 당신이 내가 거기다가 100만 원 통장에다 보내도 당신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그랬더니 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박으려고 마음의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못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학재단에 그 이제 준비위원장으로 할 이제 조석범 동문 일기 그 선배가 이제 집안에 어려움이 팍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못 맡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일기 모임에 이제 그 선배가 나오고 조금 활동을 하니까 아마 조만간 장학재단이 좀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김성국 동문이 또 총동문회에서 아주 중심에 팍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김성국 동문이 또 그쪽 일을 잘 못 움직일 것 같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나는 이제 빨리 좀 그거 좀 움직여서 좀 돈을 좀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 진행될 때 좀 많이 소문 좀 내주시고 좀 함께 힘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브레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늘 나왔던 거를 우리 이영구, 상영준 총리 정리해서 문건을 만들어서 그 리포트를 정상적으로 저기 석사 논문 내듯이 만들어서 하시면 그 각각의 이제 선배님들이 해주신 말씀에 대한 또 액션 플랜을 또 하나씩 짜서 다음 기회에 경과 보고를 하는 자리를 한번 갖는 거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수고해주신 선배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